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의 거장, 공자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뜻대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배움의 본질과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반복함으로써 더욱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철학적 지침입니다. 공자는 배움이 교실이나 학문적인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도전과 경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인간의 본능적 특성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호기심이 바로 배움의 출발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이 배움의 과정은 종종 일상적인 책임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배움이 단순한 어린 시절의 활동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구와 시스템을 익혀야 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요리사든 혹은 예술가든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친구나 동료,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자가 강조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을 통해 세 사람만 모여도 그중 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배움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했을 때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시도 끝에 맛있는 요리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데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이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배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배우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를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성찰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자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경험과 도전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를 수용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형성하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역시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실패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태도를 기르게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단순한 정보 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데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성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처럼 배우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이를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배움의 여정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발음하기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언어가 점차 익숙해지고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고 익혀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공자는 배운 것을 반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 요리를 배우는 사람, 혹은 새로운 업무 기술을 익히는 사람 모두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자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은 단순한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배움의 첫걸음, 호기심에서 시작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 세계를 탐험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 합니다. 이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로 이어지며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은 단순히 학습의 시작점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와 책임, 반복되는 일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의 탐구 정신을 억누르게 만듭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점차 약화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배움이 단순히 어린 시절의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야 할 여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도 여전히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호기심은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는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배움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호기심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익숙한 것들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배움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국 배움의 첫걸음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며 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평생 학습의 열쇠입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고 매 순간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 학습의 힘. 익힘의 중요성. 배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공자가 강조한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배운 것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낯선 단어와 문법 구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단어를 울고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언젠가는 그 언어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단순히 언어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색하고 악보를 읽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음악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반복 학습을 통해 단순한 음계 연습을 넘어 감정을 담아 연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기쁨은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반복 학습은 단지 기술이나 지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 위해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 학습은 우리 내면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반복 학습을 통해 얻는 기쁨이 단순히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점차 어려운 과제에도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반복 학습은 우리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뇌는 그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학업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내심과 꾸준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과정은 때때로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기르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과 자기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반복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때때로 익힌다는 말씀은 단순한 학습 방법론을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의 본질, 성장의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 공자는 배움과 익힘의 기쁨이 단순한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느끼는 기쁨은 우리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발전과 성취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외부의 인정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과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쁨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배움의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도전에 직면했을 때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움의 기쁨은 우리의 자아 실현 욕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배움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 가족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 느끼는 만족감, 혹은 새로운 운동을 배워 건강이 개선되고 몸의 변화가 느껴질 때의 성취감 등은 모두 배움에서 오는 기쁨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러한 배움의 기쁨이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과 자율성을 키우게 되며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의 기쁨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움의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배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기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쁨은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배움, 평생 학습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정보의 홍수,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배움은 단순히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전문성 향상, 새로운 취미 개발, 개인적인 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도구를 익히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어려움과 혼란을 동반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평생 학습은 단순한 직업적 성공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더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능력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발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평생 학습은 또한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치매와 같은 인지적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 학습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유연성과 적응력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많은 직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키우게 되며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배움과 평생 학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과정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배움의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배움의 자세, 겸손과 꾸준함. 공자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배운 것을 꾸준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겸손함은 배움의 출발점이자 지속 가능한 학습의 핵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열린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는 자기 발전이 첫걸음이며 타인의 지혜와 경험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겸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공자는 또한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움은 단발적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복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때때로 지루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학문적인 성취를 넘어 삶의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다 보면 점차 언어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마침내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또한 겸손과 꾸준함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겸손과 꾸준함은 또한 자기 개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배움의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공자가 강조한 겸손과 꾸준함은 단순한 학습 방법론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무리하며 공자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은 단순한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깊은 통찰과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체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고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단순한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얻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또한 공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배움의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공자의 말씀은 단순한 학문적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